안녕하세요, 리키파파입니다. 엄지손으로 눈을 좀 가려주고 발가락 사이사이 이제 보통 강아지들 냄새 많이 난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눈가, 눈물, 꼼꼼히 혹시라도 안구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애견 미용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애견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고 도그쇼에 나가기도 하고요. 이제 강아지 목욕을 시킬 때는 처음부터 강아지 얼굴에 샤워기를 내기보다 엉덩이 쪽부터 발, 등, 그 다음에 앞쪽으로. 여기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지금 보시듯이 이 피부가 다 젖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 보통은 38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비숑 아이들은 조금 열이 많아서 38도, 37도 정도? 우선은 이 팔 안쪽에 됐을 때 온기가 있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 뜨겁다 하면 강아지는 많이 뜨거울 수 있고 팔 안쪽에 됐을 때 따뜻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 아이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강아지가 막 펄쩍펄쩍 뛸 수도 있고 싫다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온도가 강아지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도를 약간 높여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계절상 지금은 찬바람이 불지만 여름처럼 더울 때는 얘네들이 약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온기는 있지만 뜨뜻하지 않은 그 정도로 씻겨주셔도 무관해요. 물이 충분히 털을 적시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인데요. 얼굴은 바로 눈가로 가기보다는 뒤에서 강아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럴 때 샤워기 물줄기가 너무 센 상태에서 강아지한테 가면 강아지가 놀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물줄기를 조금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샤워기는 웬만하면 피부에 붙는 쪽으로. 귀에 물이 들어갈 걸 걱정하시는데 뒤에서 샤워기가 가고 뒤에서 물줄기가 가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 부분. 강아지들이 갑자기 물줄기가 내려가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엄지손으로 눈을 좀 가려주고 물이 천천히 가도록. 강아지가 목욕을 싫어해도 이런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면 그렇게 크게 거부하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주둥이. 얼굴 부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눈과 코에 물이 들어갈까봐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 옆쪽에서 눈 쪽으로 물이 가도록 샤워기로 얼굴을 씻기겠다가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눈물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얼굴 부분을 이렇게 싫어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용기에 물을 담아서 샤워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주둥이가 짧은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작은 아이들한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샴푸를 할 건데요. 보통의 빗숑 아이들은 볼륨 샴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볼륨 샴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털에 볼륨을 세워주기보다 이 모질의 특성에 맞는 샴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조금 탄력적이고 두꺼운 모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볼륨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데, 지금처럼 건조한 계절이나 겨울철에 보일러를 틀거나 이불 생활을 많이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습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샴푸의 종류에는 디클렌징 샴푸, 화이트닝 샴푸, 보습 샴푸, 볼륨 샴푸가 있는데요. 이제 저처럼 미용실에서는 보통은 샴푸를 2가지 단계로 해요. 디클렌징으로 평상시 강아지가 집에서 갖고 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각질 등을 먼저 1차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강아지 모질이나 피부 상태에 맞는 샴푸를 2차적으로 해주는데요. 2차 단계 샴푸를 할 때는 강아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살피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집에서는 빗숑은 모질에 맞는 볼륨 샴푸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조하거나 강아지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가려워할 때, 그럴 때는 보습 샴푸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샴푸 할게요. 샴푸는 각 샴푸에 맞는 희석 비율이 있는데요. 그 희석 비율은 정해진 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강아지들 모질이나 피부 상태를 보면서 농도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는 1:1 비율로 샴푸를 할게요. 희석 용기에다가 어느 정도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샴푸를 조금 더 골고루 부분적인 뭉침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액을 사용하는 샴푸라고 하면 원액을 조금씩 물에 풀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건강한 샴푸의 팁이 돼요. 샴푸를 하는 순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골고루 충분한 마사지를 해주셔야 해요. 자, 발가락, 다리. 이때 강아지는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귀 주변에도 유분감이 많으니까, 자, 얼굴 샴푸할 때도 부분적으로 강아지 눈에, 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에 샴푸를 발랐으니까 꼼꼼하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샴푸는 조금 순한 샴푸라서 눈에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는데, 혹시라도 들어갔을 경우에는 물로 빨리 헹궈 주시고 안구 세정제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샴푸를 발라놓고 헹궈내기 바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꼼꼼하게 샴푸가 돼요. 발가락 사이사이. 이제 보통 강아지들 냄새 많이 난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강아지 목욕도 시켜주면서 강아지가 나랑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죠. 우리가 전문적인 마사지 법은 아니지만
강아지들이 릴렉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손길로 이 목욕 시간을 편하게 해주면 좋아요. 만약에 근데 강아지가 샴푸를 싫어하거나 목욕을 싫어한다 하면 이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시간을 차근차근히 늘려가면서 편안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저도 미용실을 하면서 강아지들하고 많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얼굴. 눈가, 눈물 꼼꼼히. 충분히 거품을 마사지 해준 후 헹궈 주시는데요. 헹굴 때는 얼굴부터 헹궈 줄게요. 얼굴을 헹굴 때도 이 샤워기로 강아지가 놀라지 않도록 볼 부분에서 물줄기가 가서 얼굴이 씻겨지도록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면 몸 전체를 목욕시키는 온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얼굴을 씻겨주세요. 너무 따뜻한 물로 씻게 될 경우에 이 눈에 물이 따뜻하게 들어가서 혹시라도 안구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귀를 씻어줄 때는 손으로 이 귀 안쪽을 잡고 샴푸를 헹궈주세요. 이쪽도.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강아지가 얼굴을 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못하도록 하면 안 되고 하도록 둬야 되거든요. 이유는 귀 속에 물이 들어가서 불편해서 그걸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둬야 돼요. 자, 얼굴을 이렇게 헹궜으면 이제 몸을 헹굴게요. 볼륨 샴푸를 사용해서 볼륨감을 준다고 샴푸를 덜 헹구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헹굴 때도 이 보이는 겉에만 헹구는 게 아니라 이 안쪽도 꼼꼼히,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헹궈주세요. 생각보다 샴푸나 드라이가 잘 안 돼서 발을 핥는 아이들이 많아요. 다리 안쪽, 그 다음에 항문, 생식기 있는 부분도 충분히 헹궈주시고요.
충분히 비눗물이 안 나오도록 헹굼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린스라고 하는 컨디셔너를 할 건데요. 이것도 제품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 또 원액을 써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충분히 피부에 흡수되고 마사지 되는 걸 돕기 위해서 물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희석해 볼게요. 이렇게 제형이 뭉칠 수가 있어서 적은 물로라도 희석을 해서 사용해주고, 이제 린스를 꼭 사용하는 이유는 샴푸라는 세정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에게 필요한 유분감이나 수분감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린스로 피부에 진정과 보습 작용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에게 골고루 보통 귀찮거나 강아지들 털이 잘 안 마른다고 해서 린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간 그렇게 됐을 때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또 정전기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털이 잘 엉킬 수가 있어요. 강아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린스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마사지를 해주면서 어느 시간,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시간은 보통 한 2, 3분? 바로 헹구기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헹궈주시는 게 보습에 더 도움이 돼요. 네. 헹굴게요. 린스도 마찬가지로 얼굴부터 지금 이 친구도 그렇지만 샤워기가 이렇게 앞에서 갈 경우에는 무서워하고 불편해 하거든요. 뒤에서 비숑 아이들이 아무래도 털이 많다 보니까 목욕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는데요. 그래도 린스는 꼭 챙겨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숑 애들이 각질은 잘 안 일어나지만 피부 자체가 은근히 건조한 경우가 있어서 보통 보호자분들이 못 느끼시는데 이유 없이 긁는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보습 쪽을 신경 써주시면은 어느 정도 긁는 거라던가 물어 뜯는 거는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린스 역시 깨끗하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됐습니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쭉쭉 짜주세요. 이대로 드라이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강아지가 추울 수가 있고
덜 마를 일이 많죠. 이렇게 쭉 짜주고, 그 다음에 강아지 몸에 맞는 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 타올링만 충분히 해줘도 집에서 드라이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이 드라이 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눈 목욕한 다음에 혹시라도 샴푸 물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구 세정을 꼭 해주거든요. 자, 안구 세정은 눈꺼풀 밑에를 잡고 이 손으로 위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실제로 샴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약간 거품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식염수로 해주셔도 되고 보통 여자분들 사용하시는 인공 눈물로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식염수보다는 인공 눈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염수는 보관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목욕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라이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빗으로 쭉쭉 펴준다는 느낌으로. 마른 부분은 이렇게 포실포실한데 앞다리를 너무 뽑거나 너무 올려서도 안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강아지들이 많이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빗 속에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해요.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걸리는 부분을 그냥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강아지 털을 그냥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